자, 이제 우리 사업 결합 쪽 얘기 시작이고요. 사업 결합 관련된 문제들은 일단 말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M&A 관련 용어 정리 그쪽이 주로 말 문제들이고, 그다음 계산 쪽으로 갔을 때는 M&A의 경제성 분석 쪽의 얘기들이 있고요. 먼저 M&A 관련된 말 문제들 곧 영어 정리 쪽에 있어서 우리 먼저 얘기하는 게 M&A의 동기, M&A 왜 하려고 하느냐. 예,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시너지 효과 가설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시너지라는 것은 두 기업이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합쳐지니까 가치가 증가되는 효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증가분 얘기하는 게 시너지인 거고, 거의 대부분은 M&A 전 A 가치와 M&A 전 B 가치의 단순한 합계보다 M&A 후 기업 가치가 커지는 크기를 시너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가치가 증가되는 원인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는 크게 둘을 구분할 수 있고, 첫 번째가 영업 시너지, 두 번째가 재무 시너지. 가치 증가되는 원인이 뭐 때문이냐. 그래서 영업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두 기업이 합쳐지게 되면 수익이 증가한다든지 비용이 감소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하니까 기업 가치가 커지게 된다라는 게 영업 시너지. 반면에 재무 시너지라는 것은 두 기업이 합쳐지게 되면 기업의 위험이 감소하게 되어서 자본 비용이 하락하니까 기업 가치가 커지게 된다라는 게 재무 시너지. 추가로 더 가서 M&A 동기 중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B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M&A 하려고 하는 거다. 저평가 가설이 있고, 어느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토빈의 Q 비율이라는 게 있죠. 토빈의 Q 비율은 그 기업의 시장 가치와 그 기업을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을 비교해보자. 그래서 분자에는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 그 기업의 시장 가치 나누기 분모에는 그 기업 자산의 대체 원가로 가는 게 토빈의 Q 비율. 이런 토빈의 Q 비율이 1보다 작은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과 똑같은 걸 만드는 데 들어간 돈보다 그 기업을 사버리는 데 들어간 돈이 더 적다. 그런 기업은 적재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게 M&A 동기 쪽의 얘기고요. 우리 1번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 162페이지. 1번 보게 되면은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해서 얘기 나오고요. 일단 이번에 가림평균 자원 비용이 신규 투자안의 견적평가는 할인율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투자안의 경영위험, 다른 말로 영업위험, 이 기존 기업의 경영위험과 동일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신규 투자안 수행을 위해서 저자는 자금의 구성이 기존 기업의 재무위험과도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 투자안의 영업위험, 재무위험이 기존 기업과 동일하다면 기존 기업의 가림평균 자원 비용을 신규 투자 평가에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단단히 이번에 CAPM은 막고 이치의 포트folio 이론에 필요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세금과 거래 변동이 없는 완전한 시장의 존재라는 가정과 무위험 이자율로 무제한 차익 대출이 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맞는 문장. 3번에 자본시장과 실물 향상 기회가 동시 존재할 경우 최적 소비 투자 결정 쪽에 나왔던 얘기고, 지역 투자는 효용 곡선, 무적 곡선과는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이자율과 생산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그 생산기회선과 시장기회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고, 최적 소비는 효용 곡선과 최적 투자에 의해 결정된 자본시장 선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거는 최적 투자 후에 시장기회선과 나의 무차익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게 피셔의 분리정리이다. 그래서 맞는 문장. 4번의 토빈의 Q 비율은 자산의 대체 원가를 시장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로 나눠준 값으로 토빈의 Q가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어요? 분자 분모가 바뀌었죠. 분자 분모 바꿨어요. 뒤쪽에 있는 분자 바꾸고 나서의 Q가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문장. 다음에 5번에 매출액이 1% 변화할 때의 영업이익의 변화율을 영업 레버리지 도라하고 변화율 대 변화율.
다음 영업이익 1%로 변할 때 순이익의 변화율을 제보레버리토라고 한다. 이시라 변화율 대 변화율 맞는 문장. 그래서 뭐 주제들은 여기저기서 하나씩 가져오는 주제들인데요. 뭐 그냥 답은 4번이었네요. 분자문만 안 바뀌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음 이제 2번부터 나오는 얘기가 우리 어떻게 보면 M&A 관련된 용어들 얘기인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적대적 M&A를 하는 방법 쪽의 용어들 나오고 그 다음 그에 대한 방어 방법들 쪽에 얘기 나오고요. 영어로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먼저 M&A를 하는 방법 쪽에서는 먼저 나오는 게 주식 공개 매수라는 용어가 있죠. 시장에 대놓고 공시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주식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서 사는 게 주식 공개 매수. 그 다음 이렇게 공개 매수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 외에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노력한다 하는 게 백지 위임장 투쟁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자, 추가로 더 나오는 게 M&A 하기 위해서 내 돈이 없는 경우에도 차입해서 M&A 할 수 있다 하는 게 차입 매수 쪽이 얘기고 레버리지 바이 아웃이라고 하는 거고 이 차입 매수가 이루어지는 게 그 인수 대상 기업의 월급제기 경영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면 걔를 경영자 매수 매니지먼트 바이 아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용어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럼 적대적 M&A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에는 역시나 백지 위임장 투쟁도 이용될 수 있다. 더불어서 주식 공개 매수도 이용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사러 들어오니까 나도 나를 사겠다 하는 게 자기 공개 매수. 네가 나를 사러 들어오니까 내가 너를 사버리겠다 하는 게 역공개 매수. 자, 이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뭐 정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약 등을 이용해서도 M&A를 사전에 방어하거나 사후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다. 자, 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우리 예를 들면 초다수 의결 규정이란 게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M&A 승인에 합병 승인에 대한 총회에서의 결의 요건을 엄청나게 높여둔다. 그다음 나올 수 있는 게 황금 낙하산이라는 것도 있고 황금 낙하산은 기존의 경영진이 적대적 M&A로 인해서 만기 이전에 해임되면 거액의 퇴직 보상금을 주기로 미리 계약서를 써둔다. 자,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봐 이사들의 임기를 따로따로 떼어놓자 라는 게 이사 임기 교차제라는 게 있는 거고 자, 추가로 황금주라든지 차등 의결권주를 발행해 놓자. 이번에 발행하는 주식들은 의결권이 한 주당 100만 개씩 이런 게 차등 의결권주 황금주다라고 하게 되면은 합병 승인과 같은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딱 한 주. 자, 그다음 더 나올 수 있는 게 사기업화라고 해서 주식 상장 폐지해 버리자.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수가 없겠다. 그 다음 백기사라는 용어도 있고 얘는 기존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제3자가 백기사. 다음으로 왕관의 보석이라는 것도 있고 적대 M&A 시도가 있으면은 기업의 핵심 자산을 매각해버리자. 다음으로는 독소 저항 또는 독소 증권의 발행. 얘는 특별한 증권을 미리 발행해두자.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은 만기의 상환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 사이에 적대적 M&A가 있으면 만기에 1,000억 상환해줘 버린다. 혹은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번에 발행한 주식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으면 한 주당 100억 주를 이론식에 살 수 있다. 같은 주식을 미리 발행해 놓는다.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녹색 편지라는 용어가 있고 녹색 편지는 그린메일 M&A 하려는 애가 10,000원씩에 샀다. 그러니까 편지 보내서 더 비싸게 사주면 손 털고 떠날게 라고 돈 요구하는 게 그린메일 녹색 편지. 그에 응해서 비싸게 사주게 되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라는 게 불가침 협정.
이 정도 용어면 용어들 다 나온 건가요? 자, 우리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다음 중 기업 경영자의 전횡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것을 했네요. 여기 앞에 있던 얘기면은 자기 자본 대리 비용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경영자의 전횡이니까. 일단 1번에 사회이사제도가 있으면 걔를 감시할 수 있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이 3번에 적대적 M&A 시도가 있으면 역시나 자기 자본 대리 비용 감소 방안 중에 하나잖아요. 4번에 기관 투자자와 대주주도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거고, 또는 5번에 백지 위임장 투입을 통해서 경영자를 갈아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2번에 있는 것은 주식 소유의 분산 및 대중화, 소유가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자기 자본 대리 비용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소유가 분산될수록 경영자를 감시하기는 힘들겠네요. 답은 2번 될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갔던 3번에 적대적 M&A 위협에 대한 방어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했네요. M&A 방어 방법들. A의 독약 조항, 독소 조항, 혹은 독소 증권의 발행이라고도 표현해요. 방어법 중에 하나고, 이사진의 임기 분산, 이사 임기 교차제 방어 방법, 황금 낙하산, 그에게 퇴직 보상금 방어 방법, 초다수결 조항, 초다수 의결 조항 방어 방법. 다음 5번째 백기사 역시나 방어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방어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로 문제 풀면 안 되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그 용어들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용어들 정리하는 걸로 하세요. 그 다음 4번 문제, 적대적 M&A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보통주 한 주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 개 또는 다수의 신주를 매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어적인 수단. 또 하나 1번에 있는 독약 조항 또는 독소 증권이라고 하는 애가 답이 될 거예요. 나머지 용어들 정리하시고 넘어와서 164페이지에 5번 기업 매수 및 합병에 관한 답 선술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을 했네요. 1번에 적대적 M&A의 경우에 피인수 기업 주주들은 손실을 본다. 적대적 M&A가 이루어지면 인수 대상 기업 주주들은 손해보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주식 공개 매수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공개 매수할 때에도 시장 주가보다는 비싸게 살게요 라고 해야 팔 거다. 시장 주가보다 더 높게 받는 거니까 걔네 손실 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더불어서 피인수 기업 주주들의 이득을 부르는 용어가 뭐예요? 경제에서 분석 중에 나오겠지만 인수 대상 기업 주주의 이득을 M&A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손실 본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 2번에 보유 지분이 불충분하더라도 백지 위임장 투입을 통해서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 맞는 문장. 그다음에 3번 잠깐 넘어가더니 4번에 M&A 시장의 활성화는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기 자본 대리 비용 감소 방안 중에 하나죠. 적대적 M&A 시장의 활성화. 다음에 5번에 우리사주 조합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은 M&A 방어를 위한 수단이 된다. 적대 M&A 시도가 있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자, 올라가서 그러면 3번 넘어왔던 거예요. 3번. 공개 매수 제의 시에 피인수 기업 주주들의 무임승차 현상은 기업 매수를 어렵게 한다. 자, A가 있고 A가 B를 먹으러 들어와요. B에 대해서 얘가 공개 매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 B의 주가가 10,000원이었다라고 했을 때에 최소한 공개 매수에 들어가려면 시장 주가보다는 비싸게 산다고 공개 매수 들어갈 거다. 그래서 공개 매수를 들어가는데 만약에 12,000원씩에 매입하겠다라고 공개 매수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 B 기업의 주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에 있어서 얘가 12,000원씩에 매입하겠다라고 제의를 하는 건 얘가 M&A가 이루어지면 M&A 후에는 한 주당 가치가 12,000원보다는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12,000원에 살게요. 얘도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얘를
공개매수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주주들은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공개매수를 11,000원씩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M&A 가치가 12,000원보다는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다. 이때 이 B 기업의 주주들은 방안이 크게 두 가지. 공개매수에 응하거나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거나. 공개매수에 응하게 되면은 12,000원 받고 집에 가는 거고,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주주로서 남게 된다. 그러니까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주주로서 남게 되는 거니까 받고 돈 떠나는 이 12,000원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얻게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네가 해버리면 공개매수에 응할 거다,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거다? 다들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공개매수 응해버리면 12,000원 받고 집에 가야 되니까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거고, 다들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M&A 안 된다. M&A 안 돼서 그냥 다 여기에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주주라는 생각이 다른 애들은 모두 공개매수에 응해서 M&A 이루어지되 나는 응하지 않아서 M&A 주주로 남고 싶다. 라는 무임승 자연상은 공개매수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공개매수 제2시에 피인수 기업 주주들의 무임승 자연상은 기업 매수를 어렵게 한다. 라는 거 많은 문장. 자, 넘어와서 6번 문제고요. 알파 주식의 CFO가 기업가치 극대화하기 시한 다음 현도주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4 또는 5번 문제고요. 또는 5번. 5번에 알파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경영권 다툼을 하던 감마투자회사의 그린 메일 제의를 받아들여서 감마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20%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 비싸게 샀대요. 기업가치는. 감소하는 거죠. 그린 메일 받아들여서 시가보다 높게 샀으면 기업가치 감소하는 거다. 그래서 또는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제 올라가서 1번 봅시다. 1번에 여유연금 9.5권으로 만기 1년 예매가 10억 원인 국가발행 모의피처를 구입하는 대신에 연금리 6%의 반기마다 이자 지급하는 예금에 1년간 예치했다. 자, 국채 투자하는 게 좋은 거냐, 예금하는 게 좋은 거냐에 있어서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 9.5억 가지고 만기 1년 예매가 10억 원의 국가발행 무의표채, 그럼 1년 만기이고 1년 후에는 액면금액 10억 원 가져오는 무의표채를 지금 9.5억 원에 사는 거죠. 자, 그게 아니고 예금하게 되면 자, 1년 후까지 반기마다 2번 이자 계산 9.5억 원을 지금 예금하게 되면 1년 후에 들어올 금액은 연금리 6%의 반기마다 이자 지급, 6개월마다 이자 지급이니까 우린 6개월간의 이자를 필요한 거죠. 연표시 이자율과 실제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당 이자율 하면은 1년 후까지는 2번 이자 계산, 이자 계산하는 6개월간의 이자율은 6%의 절반인 3%. 그래서 1년 후에 들어올 금액은 10.08억 원이래요. 그러면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예금 가입한 게 잘한 거죠. 지금은 6개월마다 이자 계산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한번 해보라라는 거고요. 자, 2번에서는 물품 구입 대금 9.5억 원을 당장 지급하는 대신에 향후 3년간 연간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예치하고 1년부터 3년 후까지 매년 3.5억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방안은 크게 두 가지. 현재 시점에서 9.5억 원을 지급하는 거 대신에 예금에 예치하고 향후 3년간 매년 말에 3.5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예금에 예치해서 3년간 3.5억 원씩 지급하려면 이자율이 6%인 예금에 현재 집어넣어야 되는 금액은 미래에 찾을 돈의 현재 가치만큼을 은행에 입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6%짜리니까 나는 1.06, 1.06의 제곱, 1.06의 세제곱 해서 3년간 3.5억 원씩 나누어 지급하려면 현재 예금에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 9.36억 원이래요. 그러면 당장 9.5억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향후 3년간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9.36억 원을 지금 은행에 예치하는 게 보다 더 타당한 방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날에 3번에 하는 얘기가 무상증자 통해서 주식거래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자본 비용을 감소시켰다. 우리가 무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주식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본 총계는 안 바뀐다.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뭘 하더라도 자본 총계 안 바뀐다. 나누기 주식수 하는 주식수는 다 증가가 된다. 그러면 정책 실시 후에 주가들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기존에 한 주당 주가가 너무나 비싸다. 한 주당 10만 원, 한 주당 100만 원 이래버리면 시장이 그렇다 안 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해를 하게 되면 정책 실시 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주식의 시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곧 다시 말하면 주식의 장래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거래가 더 잘 될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험이 감소를 하게 되고 유동성 위험 감소하니까 주주의 요구 순위를 하락해서 가치가 더 증가될 수 있다. 해가지고 무상증자 통해서 주식거래의 유동성 증가, 주주의 유동성 위험 감소, 그에 따라 자본 위험을 감소시켰다 하는 거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4번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고 자산에 대한 회계 방식을 선입선출에서 후입선출로 변경했다. 원가림의 과정을 선입선출에서 후입선출로 변경했다고 해서 실질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세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인세 이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의 법인세 이연 효과 중급회계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세금이 나중에 나가니까 그만큼 기업 가치는 증가될 수 있는 거죠.